65세 이후에 한번 크게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면 도대체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진지하게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좀 들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실제 건강보험 심사 자료를 보면 고관절 골절로 입원했을 때 전체 진료비가 1,50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낙상 사고의 10건 중 8건 이상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된 근육 감소 때문에 생깁니다. 겉으로 보면 살도 있고 체중도 예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약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한 전문의로 평생 가까운 50년을 노인분들의 진료와 연구에 헌신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진료를 하면서 해외 학회와 공동 연구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근육이 줄고 넘어지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어르신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단백질을 좀 더 드세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부보다 단백질 밀도가 4배 이상 높은 식품을 포함해서 65세 이후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단백질 음식 4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비싼 건강보조 식품이 아닙니다. 동네 마트 시장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몇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 소화가 훨씬 편해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노인병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근육량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넘어질 위험이 뚜렷하게 낮고 입원 기간도 짧으며 의료비 부담도 확실히 줄어든다는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앞으로 5년, 10년 의료비를 크게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고 걷는 시간을 더 길게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집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서 조용히 혼자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분 댁에서 손주 옆에 앉아 함께 보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장소와 지금 몇 시인지 댓글에 짧게 한 줄 남겨주시겠습니까? 제가 가능하면 모두 읽으면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이렇게 빨리 빠지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통해 한 번의 낙상으로 수천만 원이 나가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이 왜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백만 원짜리 낙상 치료비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근육 감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매주 거의 반복해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잘 먹고 약도 빠짐없이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까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잘 조절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습니다. 겉으로 보는 수치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리 근육만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서 겉벽은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있는 기둥은 조금씩 가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예전 모습과 다르지 않은데 속 구조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명 중 1명, 구체적으로는 38% 정도에서 근육 감소 소견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을 뿐 한국 노인층에서 매우 흔한 변화입니다. 게다가 이 변화는 소리 없이,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얼마 전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계십니다. 평소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피하셨지만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외출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허벅지 둘레와 근육량을 측정했더니 3년 전과 비교해 약 8% 정도 근육이 줄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던 힘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새로 만드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그중 일부만 근육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다른 쪽으로 소비되기 쉽습니다. 이 현상을 전문적으로는 단백질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2015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은 젊은 사람과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률이 약 40% 정도 낮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100만큼 먹으면 젊을 때는 대부분 근육 쪽으로 잘 쓰이지만 나이가 들면 그중 60 정도만 근육으로 간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반드시 손잡이나 테이블을 짚게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작은 신호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여러 조사에서 한국 고령층의 하루 평균 걸음수는 60대 이후 4,000전보 이하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은 안 쓰면 없어진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따릅니다. 조금 덜 걷고, 조금 덜 서 있고, 조금 덜 움직이는 시간이 매일매일 쌓이면 근육은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넘어지는 순간 몸을 지탱해줄 힘이 없어서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식단 구조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사는 밥, 국, 김치나물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 비율이 높고 단백질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신 것 중에서 단백질 식품이 차지하는 양이 반찬 몇 조각 정도에 그치지는 않았나요? 이런 식사가 몇 년, 몇십 년 계속되면 근육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릴 때 항상 함께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일부는 다시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하루 식단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충분히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 여러분의 식탁을 4주 만에 바꿀 수 있는 4가지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 첫 발을 딛는 순간 다리에 살짝 힘이 흔들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그 작은 흔들림이 바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근육을 지키고 다시 키워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근육이 왜 약해지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왜 단백질이 해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잘 쓰이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단백질이 근육을 지키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고기 조금만 먹어도 옛날에는 힘이 붙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 똑같은 양을 먹는데 젊었을 때는 힘이 붙고 60세 이후에는 힘이 덜 붙을까요? 그 이유는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나이와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연구 결과처럼 70세 이상 노인은 젊은 성인과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실제 합성되는 비율이 약 40% 낮습니다. 단백질을 100만큼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은 60 정도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단백질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근육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이가 들수록 잘 열리지 않는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립노인병센터와 대한노인병학회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먹는 양도 부족하고 흡수되는 비율도 떨어지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운동은 그 벽돌을 쌓는 일꾼입니다. 젊을 때는 벽돌을 조금만 가져다 줘도 일꾼들이 부지런히 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꾼의 속도도 느려지고 벽돌을 들여보내는 문도 점점 좁아집니다. 이때 벽돌 즉 단백질까지 부족하면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끼에 필요한 최소 단백질 기준치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은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기 위해서는 한 끼에 대략 22억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보다 적게 먹으면 몸은 이를 근육 재료로 쓰지 않고 그냥 에너지로 사용해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에 3번 조금씩 단백질을 드시지만 각 끼니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근육 합성 스위치가 한 번도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진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밥김치. 나물 위주의 아주 전형적인 한식 식단을 드셨습니다.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약 15g에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체중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거울로 봤을 때 겉모습도 크게 달라진 것을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쉽게 차고 다리가 툭 하고 꺼지는 느낌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한 끼에 들어가는 단백질이 5배속의 수준이었습니다. 즉 근육 합성 스위치가 단 한 번도 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끼에 최소 20개 단백질을 맞추도록 식단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검은 콩이 들어간 밥 한 공기, 고등어 통조림 반 캔, 들깨가루 한 스푼을 아침과 점심에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4주 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편해요. 다리가 덜 후들거려요. 실제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수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단백질의 양과 질을 제대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단백질이 제때 공급되지 않거나 들어온 단백질을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올바른 식단과 꾸준한 섭취 습관을 통해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65세 이후에 특히 도움이 되는 단백질 식품 4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부보다 단백질 밀도가 훨씬 높고 계란보다 더 든든하며 소화도 부드럽고 가격까지 부담이 적은 식품들입니다. 이 4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허벅지, 근육을 지키고 발목과 고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65세 이후에 반드시 챙기시면 좋은 단백질 식품 4가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조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권하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바로 검은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 하면 혈관에 좋은 콩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5세 이후 근육 관리를 위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검은 콩 100개는 약 36토리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두부 100개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캐로 정도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검은 콩의 단백질 밀도가 두부보다 4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즉,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두부만 계속해서 많이 드시느라 배가 너무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검은 콩 한 줌만 잘 활용해도 훨씬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다고 느끼셔서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아침마다 검은콩 두유 한 잔과 검은콩이 들어간 밥 한 공기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8주 정도가 지났을 때 허벅지 근육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보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과 허벅지가 예전보다 덜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은콩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혈관 기능을 도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검은콩은 근육의 재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 재료를 보내는 길까지 함께 넓혀주는 식품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들깨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가루를 나물 무칠 때 넣는 고소한 양념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들깨는 속을 들여다보면 무척 알찬 식품입니다. 들깨와 들깨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들깨기름의 지방산 중 약 60%가 오메가3입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와 비교하면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근육은 염증이 많을수록 더 빨리 분해됩니다. 오메가3는 이런 만성 염증을 가라앉혀 주어 근육이 불필요하게 빠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들깨가루를 근육을 지켜주는 조용한 소방수라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7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은 무릎 관절이 아파서 걷는 양이 자꾸 줄고 있었습니다. 활동량이 줄다 보니 근육까지 함께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분께 저는 평소 드시던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불을 끈 뒤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어 고루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6주 정도 지난 후 무릎의 뻣뻣함이 조금 줄고 하루 걸음 수가 확실히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들깨가루는 먹는 방법이 간단하고 가격 부담도 비교적 적어서 실천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산패되기 쉬우므로 구입 후에는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셔야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이라고 하면 몸에 안 좋지 않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판되는 통조림 생선은 품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영양도 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018년 식품영양학 관련 연구에서도 신선한 고등어와 통조림 고등어를 비교했을 때 단백질과 오메가3 함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오히려 통조림은 뼈까지 부드럽게 익어 있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80세 남성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손이 떨리고 힘이 약해져 생선을 직접 손질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생선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이분께 저는 고등어 통조림과 꽁치 통조림을 활용한 식단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통조림 반 캔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넣어 끓이는 방법입니다. 한 달쯤 지나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보니 손목과 고관절의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오메가3 섭취가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졌는지 다리 저림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조림의 가장 큰 장점은 보관과 조리가 쉽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꾸준히 먹기 좋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식품은 건새우입니다. 건새우는 작고 가벼워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의 밀도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건새우 100개는 무려 50개 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소고기보다 단백질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칼슘 함량도 매우 높아서 고관절과 척추뼈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자료에서도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 밀도가 가장 높은 식재료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씹기가 불편한 어르신께는 특히 더 잘 맞는 식품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건새우 한 줌만 넣어도 국물 맛이 깊어지고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채워집니다. 또는 건새우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 죽이나 밥에 살짝 뿌려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입맛이 없을 때 흰죽에 건새우 가루를 섞어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신 후 체력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셨고 다리 떨림도 조금 줄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가격이 비교적 부담되지 않고 조리 방법이 복잡하지 않으며 영양 밀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한 끼에 단백질 20코론 정도만 꾸준히 채워주셔도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식품을 실제 식단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하루 식사 예시와 함께 실천 방법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식탁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오래도록 스스로 걷고 일어나는 힘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떤 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도 근육량이 별로 늘지 않고 어떤 분은 비슷한 양을 먹는데도 힘이 눈에 띄게 붙을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바로 운동 수분 그리고 수면입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재료라면 운동은 그 재료를 실제 근육이라는 구조물로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한국 스포츠의학회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에서 근육량 증가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무리한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하루하루 가볍게 다리를 자주 사용하는 생활 습관 변화였습니다. 즉, 숨이 턱 막히는 힘든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다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자극이 있어야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흡수되는 양이 제한됩니다. 76세 이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단백질은 잘 챙겨 드시는데도 근육량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을 함께 분석해보니 하루 걸음수가 1-200보 정도로 매우 적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도 최대한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주에는 하루 5분 걷기, 둘째 주에는 8분, 셋째 주에는 10분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하루에 10번씩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앉는 동작을 추가로 권해드렸습니다. 4주 뒤 단백질 섭취량은 그대로였지만 근육량이 조금씩 증가했고 다리에 힘이 붙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이 단백질의 효과를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예전만큼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도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는 근육 회복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근육은 혈액을 통해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공급받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근육으로 가는 공급이 줄어듭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팀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환자의 40% 이상이 가벼운 탈수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심장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수면입니다. 근육은 깨어있는 동안보다는 잠들어 있는 동안 더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특히 잠든 뒤 처음 3시간 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근육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근육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서는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의 근육 감소 속도가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노인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분명히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운동, 물, 수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이 되는 과정을 완성해주는 핵심 단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드립니다.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운동은 그 벽돌을 쌓는 기술입니다. 물과 잠은 그 벽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접착제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달을 천천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단백질은 어느 정도 챙겨 드셨지만 혹시 걷는 양은 너무 적지 않았나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밤에 자주 깨지는 않으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매우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어떤 단백질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음식을 식탁에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하루 식단 속에서 검은콩, 들깨가루, 고등어찔, 공치통조림, 그리고 건새우를
어떻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 세우는 일은 절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한 숟가락 한 걸음 한 잔의 물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의 핵심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분명히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매일의 식탁과 아주 작은 생활 습관 변화입니다. 검은 콩, 들깨가루, 고등어, 꽁치, 통조림, 건새우. 이 네 가지 식품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근육과 뼈를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여기에 하루 10분의 가벼운 걷기, 의자에서 몇 번씩 천천히 일어나 앉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잠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다리는 다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교육적인 안내입니다. 개인별 질환과 치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식단을 크게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희망을 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근육이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80세 이후에도 근육이 회복된 사례를 임상 현장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보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결심이 떠오르셨다면 그 결심 자체가 이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또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낙상을 막고 그분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다리와 발목,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움직임마다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